안녕하세요, 유씨입니다. 오늘은 IDC의 서버 입곳이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가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DC 위치를 알아야겠죠. 위치. 구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위치. 다음에 시간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IDC는 보안 때문에 출입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출입 신청은 사전 출입 신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방문 출입 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명함. 이 신분증과 명함으로 출입카드를 교환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신분증을 챙기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패스앱 같은 신분증 확인으로는 출입이 안 됩니다. 되는 곳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장비가 입고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비 입고 신청을 하곤 합니다. 장비 입고 신청은 고객사 쪽에서 직접 작성합니다. 필요하다면 담당자분이 정보 요청하시는 대로 주시면 됩니다. 서버 모델명 몇 대 이 정도만 간단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서버는 무겁기 때문에 손수레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루마라고 하시기도 하고 핸드카트라고도 하십니다. 사전에 체크해서 빌려주지 않는다면 챙겨가셔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C에서도 빌려줄 수 있고 드라이버 같은 기본 공구도 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대여 가능 물품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레, 핸드카트, 드라이버 같은 공구 이런 거 빌릴 수 있으면 빌리는 게 좋습니다. 없으면 챙겨가시면 되겠죠. 서버 입고 시에는 검수를 위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고객사에 기존 검수 사진 샘플을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샘플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제품 사진 개봉 전 전면부, 후면부 개봉 전 사진 찍으시고 개봉 후에 사진 찍으시고 디스크, 어댑터 그리고 렉 장착 전, 장착 후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찍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서버를 손수레에 올려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렉 위치를 알아야겠죠? 검수 사진 찍는지 샘플 여부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렉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렉 위치는 몇 층에 몇 번 렉인지 확인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유닛 넘버라고 하는데요. 몇 유에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보통 고객사가 모두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버를 장착할 때는 상단이나 하단에 1유 정도씩의 여유를 두고 설치를 하곤 합니다. 자, 이제 위치까지 정해졌습니다. 렉 위치, 유닛 넘버까지 정해졌고 이제 마운트를 할 건데요. 마운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버 구매 시 같이 동봉된 서버 레일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선반을 장착하여 그냥 올려두는 형태입니다. 서버 레일, 선반. 제가 권장하는 사항은 서버 레일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고객사의 요청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원입니다. 전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요 돼지코 모양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 PDU라고 하는 이 모양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사전에 체크해서 가지 않으시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겠죠. 꼭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돼지코 월 PDU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랜 케이블에 대한 확인입니다. 랜 케이블. 랜 케이블에는 여러 가지 확인 항목이 있는데요. 일단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쓰는 카테고리 5E나 카테고리 6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6는 좀 비쌉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카테고리 5E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길이입니다. 길이. 타입은 정해도 길이 알아야겠죠. IDC에 있는 바닥의 정사각형은
보통 60cm 정도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길이를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거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 케이블은 보통 이중화를 진행합니다. 하나의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니까요.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티밍이라고 말을 하고,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IC 카드가 한 개일 경우에는 두 포트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두 개일 경우에는 각 NIC 카드에 한 포트씩 사용해서 꼽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버와 랜 케이블에는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 서버가 어느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포트에 꼽혀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면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꼭 초반에 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마다 라벨링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맞춰서 진행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서버는 대략적으로 서버 용도, 호스트 네임, IP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 안 쓰기도 합니다. 다음에 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소스는 보통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렉의 유닛 넘버, 포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서버 쪽이고요. 서버는 렉의 몇 번 유의 포트, 이런 식으로 랜 케이블 양 끝에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OS 설치를 위한 USB나 외장 하드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USB 외장 하드 반입. 예전에는 이제 CD로 많이 설치를 했지만 용량들이 커짐으로 인해서 CD로 설치할 경우에 너무도 OS 설치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러므로 꼭 USB나 외장 하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속도 면에서 거의 10배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드웨어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해 볼 건데요. 전원 옵션. 첫 번째로 볼 거는 전원 옵션입니다. 서버에도 PC처럼 전원 옵션이 있습니다. 전원의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하는 모드도 있고 성능 모드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성능 모드,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꼭 구성하셔서 최대 성능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레이드 구성입니다. 레이드가 뭐냐 하면은, 레이드는 좀 구글링에서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레이드 1은 디스크 2개로 미러링이라는 것을 해서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 나더라도 정상 동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신 용량이 50%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레이드 5 같은 경우에는 최소 디스크 3개로 구성하여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 나더라도 정상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용량의 경우에는 레이드 5는 용량이 66%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레이드 1에다가 OS 부분에다가 레이드 1 구성하시고, 데이터 부분에 레이드 5 정도로 구성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OS 설치인데, OS는 이제 업체에 따라 다르겠죠. 윈도우 서버, 리눅스, 우분투 맞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 체크해야 될 거는 호스트네임 꼭 체크하시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꼭 IP도 체크하셔야 되며, 그냥 IP뿐만 아니고 IP, 그리고 서브넷, 게이트웨이, DNS까지 모두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서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슈였습니다.